저요? 예, 하십시오. 국민의당 박지원입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하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그 진위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이건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당 간사가 합의돼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위원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만약 사당 간사가 합의되지 않았으면은 월권이다 이런 걸 지적하면서 위원장 대행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권성동 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그 진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법에 따라 실시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예, 우선 저도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바를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위원장 대행께서 그런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잘 정리되리라고 믿습니다. 자료 요구할 게 좀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된 2차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23일 날 김경동 전 주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서 USB 하나를 압수하는데요. 그 USB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추진 지휘체계라는 문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USB가 한동안 수사팀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현 울산지검장은 본인이 대검 포렌식 센터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라고 얘기하고 당시 수사검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에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B에 대해서 당시에 진짜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면 분석 의뢰한 신청서, 의뢰서와 그것을 접수했다는 기록이 내역이 기록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그 말씀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USB의 소재와 관련해서 그게 어디 가 있었는지 그 증빙 자료와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총장님 먼저 그 얘기 하시고요. 예. 말씀하신 자료는 대검의 당시 과학수사기획관실에 의뢰가 됐다면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지금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제 그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갖고 다스가 2008년 차명 계좌를 활용해서 120억 원의 비자금을 받은 정황이 문구로 나왔고 이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해 갖고 2008년 BBK 관련한 그 정호영 특검 수사 기록 중에 당시 특검팀이 조사한 다스의 자금 흐름 및 입출금 내역, 그리고 당시 특검팀이 조사한 다스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다스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출 채권 회계 처리에 대한 조사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은 이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이 수사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은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좀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 확인해 보시고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려우면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현재 보관되어 있는지 그 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수사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지금까지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출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용주 의원님. 예, 오늘 대검에 대한 국감 자리에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하여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도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 법사위의 대금 국감을 파행시킬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 MBC 사장 등의 임명 등의 여부에 따라서 또 한 번 이런 파행이 지속될지도 염려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여야 간의 협의하에 진행되어야지만 이와 같은 파행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예, 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지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 회의록을 열람을 했습니다. 이 검찰 지금 개혁위원회가 5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수도 없이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위원회 5번의 회의록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저희가 법무부에서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 법무검찰개혁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을 했습니다. 대검에서도 그 회의록을 좀 열람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관련된 자료가 지금 보존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열람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말씀해 보고를 주시기 드리도록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회의록이니까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일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가 큽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우병우 근처만 가면 작아진다는 것은 뭐 수도 없이 얘기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정호성이 징역 2년 6월 구형됐는데, 그러면 저 안봉근, 이재만 그 나머지 문고리 2명에 대해서는 역시 또 검찰이 대단히 작아집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은 그들도 엄청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PPT 좀 봐주시죠. 올해 4월 7일 날 MBN에서 최순실 업무수첩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최순실이 이재만 정호성에게 3천, 5천 줬고 안봉근은 3천, 5천, 3천 해서 3명에게 3억 7천만 원을 돈을 줬다는 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6일 날 TV조선에서 보도된 거는 이재만 안봉근도 정호성과 마찬가지로 문건 유출에 관여됐고 공용 이메일을 공유했다는 걸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게 수사됐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작년 11월 달에 안봉근이 필요 이상으로 나서고 장차관들과 대통령의 접촉을 막고 이재만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서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3인방에 가려막혀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에서 아무리 자료를 모아가지고 검찰을 줘도 검찰은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고리 3인방은 철저히 자기 영토를 갖고 있었고 권력을 분점했습니다. 정호성은 정책과 메시지인데 이번에 그 메시지가 문자가 다 빠지는 바람에 먼저 처벌이 됐지요. 안봉근은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실과 권력기관의 인사를 한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재만은 총무비서관으로서 BH 내부 인사를 관장했고 금융과 공기업 인사를 관장했습니다. 다음, 이거 역시 노컷뉴스에 작년도 11월 달에 난 겁니다. 청와대 파견 총경이 치안감으로 되고 싶은 사람한테 안봉근하고 연결되는지 좀 알아봐 드릴까요? 그러니까 안봉근이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승진하려고 합니까? 이런 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치안감이 또 승진을 하고 싶어가지고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서 현기환이 정신 못 차리고 강신명 청장한테 청탁한 사람 어떠냐? 라고 하니까 강신명 청장이 안봉근한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안봉근이 현기환한테 수석님, 그 사람은 책임자가 아니에요.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은 경호실에 경찰관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관리하는 게 경찰관리관이라고 경무관이에요. 그거를 박흥열 경호실장이 붙잡았습니다. 2013년 말에 1년만 더 하자. 그래 인사 시기를 놓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좌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장이 안봉근한테 아니 나 그 사람 같이 있자고 했는데 이러면 어떡하냐니까 실장님 인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안봉근이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통령 임기 내내 대통령과 함께하던 하는 게 관행이던 경호실 수행부장이 1년 만에 날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최순실한테 친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게 뭐냐? 저도 요거는 이제 나가서 알았는데 안봉근이 계속 경찰 인사 가지고 뭐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원래는 경찰청에서 이게 인사가 청구가 돼야 되는데 당시 강신명 사회안전비서관 산하에 경찰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인사 시기 때마다 경찰청과는 무관하게 대상을 꾸려서 이 부속 안봉근한테 보냅니다. 안봉근에게는 또 그 또 다른 비선이 있어요. 경호실에서도 좀 파견을 받고 거기서 세평도 듣고 검증도 하고 해서 비서실장한테 명단을 추려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실장이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검증을 시키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한테 올라가는데 그것도 안봉근 통해 가지고 올라가면은 경찰청장은 영문도 모르고 청와대에서 이 사람들 이렇게 인사해라 라고 떨러덩 내려와요. 이게 그 당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안전비서관실에는 총경으로 들어갔다가 치안감으로 나온 현재도 경찰 중에서 아주 요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안봉근의 수족이 돼가지고 그 역할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고 아무런 감찰도 받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경찰의 인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그래서 원래는 청장이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하고 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저런 시스템인데 저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강신명 청장부터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이성한 청장을 무시했다. 그리고 사회안전비서관실에 나왔던 총경은 경무관들 달고 나와야 되는데 치안관까지 달고 나왔어 거기서. 그 별도의 비선, 별도의 DB를 구축해가지고 강신명 후임 비서관을 잘 못 믿으니까 그 총경이 경무관 치안감이 되도록 거기서 그 DB를 관리하면서 안봉근을 도왔다. 그거는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확인한 그런 사실입니다. 이건 공조직이 완전 무너진 겁니다. 다음. 또 안봉근은 올해 6월 달에 문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운전하고 오고 다 그랬어요. 예? 근데 특검에서 검찰로 그때 다 이첩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대행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특검 수사기관을 그냥 잘라먹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검 수사가 종료됐을 때 자료가 특수본으로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정우성보다 훨씬 더 국정농단이 심했던 안봉근은 왜 저렇게 그냥 놔두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안 쓸 건지 답변적입니다. 수사팀이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지는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아마 수사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청문회 불출석한 걸로 그냥 재판받고 있는데 그것도 1회 다 자백해 버리면 이제 끝났어요. 그걸로 끝낼 거예요?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조사를 철저히 할 걸로 생각합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잘 챙겨보고 엄중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뢰가 됐다면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지금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제 그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갖고 다스가 2008년 차명 계좌를 활용해서 120억 원의 비자금을 받은 정황이 문구로 나왔고 이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해 갖고 2008년 BBK 관련한 그 정호영 특검 수사 기록 중에 당시 특검팀이 조사한 다스의 자금 흐름 및 입출금 내역, 그리고 당시 특검팀이 조사한 다스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다스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출 채권 회계 처리에 대한 조사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은 이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이 수사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은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좀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 확인해 보시고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우면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현재 보관되어 있는지 그 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수사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지금까지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출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용주 의원님. 예, 오늘 대검에 대한 국감 자리에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하여 있습니다. 예,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도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 법사위의 대검 국감을 파행시킬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후 MBC 사장 등의 임명 등의 여부에 따라서 또 한 번 이런 파행이 지속될지도 염려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여야 간의 협의하에 진행되어야지만이 이와 같은 파행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예, 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지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 회의록을 열람을 했습니다. 이 검찰 지금 개혁위원회가 5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수도 없이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위원회 5번의 회의록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저희가 법무부에서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 법무검찰개혁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을 했습니다. 네. 대검에서도 그 회의록을 좀 열람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관련된 자료가 지금 보존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열람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예, 말씀해 보고를 주시기 드리도록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회의록이니까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일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가 큽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우병우 근처만 가면 작아진다는 것은 뭐 수도 없이 얘기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정호성이 징역 2년 6월 구형됐는데, 그러면 저 안봉근, 이재만 그 나머지 문고리 2명에 대해서는 역시 또 검찰이 대단히 작아집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은 그들도 엄청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PPT 좀 봐주시죠. 올해 4월 7일 날 MBN에서 최순실 업무수첩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최순실이 이재만 정우성에게 3천, 5천 줬고 안봉근은 3천, 5천, 3천 해서 3명에게 3억 7천만 원을 돈을 줬다는 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6일 날 TV조선에서 보도된 거는 이재만 안봉근도 정호성과 마찬가지로 문건 유출에 관여됐고 공용 이메일을 공유했다는 걸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게 수사됐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작년 11월 달에 안봉근이 필요 이상으로 나서고 장차관들과 대통령의 접촉을 막고 이재만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서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3인방에 가로막혀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에서 아무리 자료를 모아가지고 검찰을 줘도 검찰은 수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요? 예, 하십시오. 국민의당 박지원입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하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그 진위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이건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당 간사가 합의돼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위원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만약 사당 간사가 합의되지 않았으면은 월권이다 이런 걸 지적하면서 위원장 대행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권성동 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그 진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법에 따라 실시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예, 뭐 우선 저도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바를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위원장 대행께서 그런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잘 정리되리라고 믿습니다. 자료 요구할 게 좀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된 2차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23일 날 김경동 전 주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서 USB 하나를 압수하는데요. 그 USB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추진 지휘체계라는 문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USB가 한동안 수사팀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현 울산지검장은 본인이 대검 포렌식 센터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라고 얘기하고 당시 수사검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에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B에 대해서 당시에 진짜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면 분석 의뢰한 신청서, 의뢰서와 그것을 접수했다는 기록이 내역이 기록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그 말씀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USB의 소재와 관련해서 그게 어디 가 있었는지 그 증빙 자료와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예. 총장님 먼저 그 얘기 하시고요. 예. 말씀하신 자료는 대검의 당시 과학수사기획관실